자, 26번부터 28번 질문 분석 들어갈게요. 문학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문학 영역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문제 체크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같이 먼저 한번 볼게요. 26번 문제 같은 경우 뭐라고 써져 있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보통 이렇게 문제에 공통점이 들어간 경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문 전체를 읽은 다음에 선지를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선지를 체크할 때 두 가지 기준점을 동시에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헷갈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건 내가 이 한 선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공통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비교하기보다는 각각 따로 분리시켜서 비교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비문학 영역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런 문제 또한 분리시켜서 가지문만 먼저 읽고 선지 체크한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나머지 나지문을 읽고 남은 문항들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6번 문제 지금 문항 살짝 보시면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라던가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혹은 반어적 표현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26번 문제는 이 지문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표현상의 특징이란 반드시 개념이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학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어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선행되셔야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학 작품에는 굉장히 많은 표현상의 특징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구성된 선지는 딱 5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선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문학 작품에 있는 표현상의 특징들을 내가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문 읽기 바로 직전에 이 문항에 사용된 개념어들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념들만 쏙쏙 찾아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문제 이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그 말은 27번 문제 또한 이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또한 가와 나 동시에 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리시켜서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보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문학 영역에서 문제 감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앞에서 봤던 27번 문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이 지문에서는 27번과 28번 이 두 문제에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를 묻고 있다. 그럼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28번 문제 특징은 보기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 영역에서 보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읽어야 하는 보기와 읽지 않아도 되는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먼저 읽지 않아도 되는 보기는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던가 문학의 개념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던가 혹은 영역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보기들, 즉 특정 작품이 아닌 여러 작품에 보통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보기라면 그 보기는 읽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기에 영웅소설이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개념,
문학 장르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기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하는 보기란 어떤 보기냐? 여기 지금 28번에 구성된 보기와 같이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 작품에만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처럼 지문에 구성된 특정 작품, 이 특정 작품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경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보기에 나타난 시적 상황이라던가 정서라던가 이 태도들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이 기준대로 문제를 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이 지문을 분석하려면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기 보면은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가지문 먼저 읽을 거니까 보기도 가만 먼저 읽을게요. 가는 각각이니까 언제를 배경으로 한다?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이니까 세모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는 어떻다? 암울한 현실, 암울하니까 당연히 세모죠. 암울한 현실이 뭐예요? 일제강점기예요. 여기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 무기력한 게 뭐예요? 의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의지가 없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이를 뭐 해주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있어요. 누가? 화자가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거. 아,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부정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는 시어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행동, 어떤 의미가 담긴 행동, 위로의 의미가 담긴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내가 설정을 먼저 해놓고 지문에서 그 기준점들을 그대로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근데 여러분 잊지 않았죠? 제가 아까 26번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문 읽기 바로 직전에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동일한 시어를 뭐 해라? 반복해라. 반복하면 의미 강조되는 건 기본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체크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이 말은 뭐예요? 끝부분에 끝이 명사로 돼 있으면 되는 거고, 명사로 시상 마무리하면 무조건 여운 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체크 안 해도 되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여기는 체크해야겠죠. 왜? 반어적 표현이 무조건적으로 100% 화자의 태도만 부각해주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상황을 부각해줄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의 특성을 부각해줄 수도 있겠죠. 뒤에까지 체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을 우리가 근거를 2개를 찾아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4번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알죠? 아, 감탄사. 그쵸? 시적 대상의 속성을 예찬이 뭐예요? 와! 너 정말 멋져. 너 정말 대단해.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5번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뭔지 알죠?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거.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가 뭐예요? 슬픈 거예요. 그럼 공감각적 심상이 무조건 애상적 분위기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뒤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했던 단어들 우리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이제 지문 분석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가지문 분석해보면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단어란 건 뭐냐면 그 대상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드러내주는 단어들.
어떤 거 있어요? 흉한심보. 흉한심보라는 건 세모예요. 못 됐어. 누가? 거미란 놈이. 그럼 거미는 네모예요, 세모예요? 세모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기에서 세모, 부정적인 걸 뭘로 표시하고 왔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로 표시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왜? 보기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다시 말하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해석을 한다. 아, 그럼 이 거미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일제강점기. 이해했죠? 음흉한심보, 흉한심보 뭐예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이해했죠? 이걸로 뭐 했어요? 이 세모의 결과가 뭐예요? 그물을 친 거예요. 세모의 결과니까 당연히 세모 나와야겠지요. 이해했죠? 그래서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시적 대상 하나 나왔어요. 그쵸? 누워서 쳐다보고 있어요. 바르게 뭐를? 맥락상 그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젊은 사나이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하지만 얘는 표시는 해줘야 돼요. 왜? 시적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었어요. 그러다 그물에 걸렸어요. 세모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걸려든 게 누구죠? 우리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는 누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했지요? 왜? 일제강점기 세모를 살고 있는 이 안에 들어온 게 바로 누구다? 우리 민족이다. 이해했죠? 그래서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뭐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파득거려도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네.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뭐다? 동일한 시열을 반복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까먹기 전에 나왔을 때 바로 가에는 이게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겨요. 어디에? 그물에. 그럼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세모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세모예요. 그래서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실을 왜 뽑아요? 그물 치려고 뽑아요. 그러니까 세모예요. 흉한 놈이에요. 그래서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려요. 그럼 네모예요, 세모예요? 세모예요. 흉한 놈이에요.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나이 젊은 사나이죠? 이 사나이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이 한숨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근거는 반드시 맥락을 통해서 추론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숨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근거는 뭐다? 지문 안에 맥락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자,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 연결되고 있지요.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나이가 이 거미, 그물, 나비의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나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흉한 놈을 위로하겠어요? 아니면 이 흉한 심보에 걸려든 애잔하고 불쌍한 나비를 위로하겠어요? 당연히 나비겠죠. 그럼 이 한숨의 의미는 뭐다? 위로의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얘 세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한숨은 뭐겠어요? 어떡해.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해요? 거미줄을 헝클어 버려요. 왜? 내가 뭐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해했지요? 자, 그러면 가지문 읽고 먼저 선지 체크해주는 거예요.
자, 26번 먼저 봅시다. 우리 아까 이거 체크했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건 마지막, 시행의 마지막에 명사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지 보세요. 1년 맨 끝 어떻게 끝났어요? 바르게. 명사 아니죠? 2년 맨 끝 어떻게 끝났어요? 쉬었다. 명사 아니죠? 마지막 어떻게 끝났어요? 없었다. 명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X. 3번 단어 없었어요. 있었으면 제가 설명을 했겠죠. 4번 영탄적 어조 없었어요. 그쵸? 이것도 있었으면 제가 설명을 했겠죠. 5번 공감각도 없었어요. 왜? 제가 설명을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26번 공통점으로 적절한 건데 1번만 지금 공통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공통점이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셔야 해요. 그럼 우리가 나지문을 읽을 때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수월하게 내용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 27번 문제 이제 그러면 체크할게요. 가와 관련된 문항만 먼저 체크해요. 가에서 바르게를 활용해서 바르게라는 시어 있었죠. 사나이가 쳐다본다. 바르게. 사나이가 누워있는 곳이 거미가 쳐놓은 그물을 쳐다보기에 좋은 위치. 왜? 내가 바르게 쳐다본다라는 건 다이렉트로 내 시선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가에서 작구를 활용하여 작구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지 보세요. 2연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나비는 자꾸 감기 운다. 그러면 이 작구의 의미는 나를 감기게 하는 상황이니까 세모지요. 이 세모를 활용해서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감기기만 하는 나비의 힘든 상황, 세모죠. 세모를 활용해서 세모를 그려낸다. 그러니까 적절하고. 3번 가에서 쏜쌀가치를 활용하여 자 지문 확인하세요. 쏜쌀가치 어디에 있어요? 2연의 세 번째 줄. 거미가 쏜쌀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흉한 놈. 자, 그럼 쏜쌀같이 가는 거 지금 여기서 세모겠죠. 흉한 심보로 하는 거잖아. 그쵸? 나비를 감는 거 세모겠죠. 세모를 활용하여 세모를 하는 거 맞지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의 행동. 쏜쌀 같은 게 행동이니까 얘 오지요. 그러면 이거는 가만 읽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를 읽고 4번, 5번 지문 둘 중에 하나 체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번 가에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화자의 의지. 자,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세모에 뭐 하려는? 대응하는 건 세모에 내가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 이 의지는 네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비가 의지, 네모인 상황이 지문에서 우리가 있었나요? 나비의 상황은 오로지 뭐밖에 없었어요? 세모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가 네모를 드러낸다? 아니다? 아니다. 왜? 우리 분석 네모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뭐예요? X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럼 이 문제도 각각 나눠서 풀면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온다. 그래도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나머지 문항 볼게요. 가에서 한숨을 쉬는 사나이를 위해서 사나이 한숨 쉬었죠. 한숨 왜 쉬었어요? 위로해 주려고 쉬었어요.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 우리 민족이 누구였어요? 나비였어요. 나비 계속 감개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무기력한 거예요. 위로하는 거 맞죠? 우리 한숨을 위로라고 봤지요.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걸 위로라고 봤지요. 그러니까 맞고. 그리고 3번, 4번은 나지문이니까 체크할 수 없고 5번 보면 가에서 거미란 놈, 흉측한 놈.
이 그물에 걸려서, 그쵸? 나비가 날개를 파득거리는 것은, 여기서, 그쵸? 여긴 나니까. 모두 자연물을 활용해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 것. 자연물, 거미 자연물이죠. 그쵸? 나비도 자연물이죠. 부정적 현실, 왜? 나비가 거미줄에 그물에 걸려 있는 거, 세모니까. 그래서 답은 우선 1번 나왔고, 근데 우리 아직 문제가 남긴 했어요. 어떤 거? 27번 문제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지문 해석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뭐 보고 들어가자?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가자. 자, 그럼 보기 봅시다. 나는 각각이니까 언제? 1950년대. 근데 이 1950년대도 어떤 시대다? 부정적 시대다. 그러면 얘도 세모. 그쵸? 그래서 나는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을 뭐 한다? 성찰한다. 성찰이 뭔지 알죠?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연물의 속성을 뭐 한다? 내면화한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자연물에서 얻은 어떤 깨달음,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내가 본받거나 배우거나 이런 것들 혹은 생각해 본다거나, 그래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삶은 세모예요? 네모예요? 네모예요. 이러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 놓여 있지만 이 화자가 꿈꾸는 건 어떤 삶이다? 순수한 삶이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삶의 방법이 뭐다?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다. 그러면 이 내면화한 결과가 순수한 삶이다 라고 한다면 이 자연물의 속성이 뭐여야겠어요? 네모여야 해요. 저 네모를 내가 본받았어. 그랬더니 내가 순수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럼 저 자연물의 속성이 뭐다? 이런 순수한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린 나지문을 읽을 때 이런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얘가 성찰할 때 질문을 사용한 부분, 그리고 얘가 어떤 순수한 자연물의 속성을 찾아내고 있는지 그 시적 대상 찾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질문 갑시다. 자,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가정하고 있지요? 그쵸? 나를 부른다면 상황, 내가 뭐 할 거다? 보여주리라. 뭐뭐 하리라. 뭐예요? 의지형 종결어미예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얘가 보기에서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삶의 태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면 나는 보여줄 거예요. 우리 여기만 읽어도 얘가 뭘 보여줄지 알지 않아요? 너 순수한 삶 살 거를 보여줄 거야. 저 어른 들판 위에 얼었어요. 얼었다라는 건 어떤 감각? 차가운 감각. 차가운 감각은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그쵸? 그럼 어른들판 부정. 이거 왜 우리가 부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보기에서 말했어. 부정적 현실. 그쵸? 어른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물어봤네. 질문했네. 보기에서 뭐라고 했죠? 이 질문은 뭘 드러내준다? 이 사람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준다. 성찰의 내용이 뭐예요? 난 지금까지 뭘 생각하며 살았을까? 이거예요.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친구 몇몇 우리 아까 26번 기억하죠? 동일한 시어 반복.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뭐뭐하리. 나 뭐 보여줄 거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뭐 보여주고 싶어? 외로움이 아닌 길을. 그럼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건 그게 네모다, 세모다, 네모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이 아닌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 외로움이 아닌 길은 뭐겠어요? 보기에서 네모했던 게 뭐야? 순수한 삶. 그래서 오랫동안 내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얘도 의문하고 있으니까 성찰, 즉 나에게 남은 건 뭘까? 이거예요.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자, 얼음이 세모라고 했어요. 이 세모를 내가 밟아. 그럼 뭐예요? 얼음을 깨겠다. 그럼 뭐예요? 세모를 깨겠다. 그럼 뭐겠어요? 밟는 행위는 네모가 되겠죠.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그럼 내가 여기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내가 이 얼음을 밟으면서 걸어가는데 나를 쫙 비춰주는 게 뭐예요? 지금 달빛이에요. 그쵸? 그럼 이 달빛은 나와 함께 해주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대상이면서, 빛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그럼 얘가 뭐다? 네모다. 이해했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아까 보기에서 말했던 내가 내면화하고 싶은, 왜? 내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내가 이거를 네모하면서 걸어가는 길에 나를 계속 비춰주니까 나와 함께 계속 같이 갈 거니까, 그럼 앞으로 나의 삶의 자세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빛이 바로 뭐다? 내가 내면화해서 순수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연물이다. 이해했지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문제 풀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답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남은 문항 체크해요. 이거 있었죠? 달빛, 달빛 마지막에도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지문 보면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명사로 시작 마무리 바로 여기 보이죠? 달빛. 명사로 끝냈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오. 단어 없었죠? 영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아까 나왔지만, 자, 그 다음 자 27번 보면은 나에서 이제, 자 이제 어디인지 질문 체크하세요. 어디 있어요? 저 중간 부분에 있네.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이제 나는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뭐를? 외로운 길을 보여주게 되리라고 했어요. 되리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보여주게 될 거야.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시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 아니죠.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거. 근데 언제? 미래에. 그러니까 X. 답은 4번 되는 거고. 자, 5번 나에서 가득히를 활용해서, 자 가득히 어디 있었어요? 마지막 가득히 밟는 달빛, 달빛. 달빛이 네모였기 때문에 가득히 당연히 네모겠지요. 그래서 달빛이 화자의 헐벗은 옷을 환히 비추는 거. 달빛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나를 비춰주는 밝음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모였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것도 답은 나왔지만 우리 공부할 때는 답이 아닌 것들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체크해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에서 달빛을 받으며, 달빛 받는 거 우리 네모죠. 달빛을 받으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뭐 하면서? 얼음 밟으면서 세모를 네모하면서. 그러니까 얘도 네모 나와야겠지요. 달의 밝은 이미지, 제가 말했어요. 달빛이 네모인 이유는 밝은 이미지 때문이라고. 내면화에서 순수한 삶 네모죠. 그러니까 네모하면서 네모하는 것은 네모를 통해서 네모하겠다. 내용 싹 매끄럽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3번 적절하고. 4번 나에서 내 생각해온 것이 무엇인가? 질문. 그쵸? 질문을 통해서 뭐 했다? 성찰했다. 아, 나 지금까지 뭐 했지? 그쵸? 그러니까 얘도 적절하다. 5번 나에서 화자가 얼음 들판을 걸어가며 얼음을 밟는 것을, 자연물을 활용해서, 자연물 뭐예요? 얼음이었죠? 세모. 이 세모를 활용해서 부정적 현실, 얘가 세모였으니까 세모를 드러낸 거. 그러니까 적절하죠. 자, 여기서 25번, 28번 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